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4학년 최윤주입니다. 저는 금번 2024학년도 2학기 LMK 공모전에서 이취업 노하우를 주제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직의 달인입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최종 합격했던 회사들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류 합격 전략, 면접 합격 전략,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 어떻게 저만의 소스를 얻었는지 설명드리고 발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최종 합격 모음집입니다. 최종 합격이기 때문에 꼭 입사를 하진 않았다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미래융합대학 특성상 또 일을 하고 있어야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좀 계약직 근로자나 이런 걸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인트로 같은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채용 공고별 합격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와 계약직, 인턴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는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거다라는 걸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사를 준비하시면 합격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어쨌건 입사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약직입니다. 요새 육아휴직 대체나 1년 단기 계약직 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계약직 합격 전략은 일단 내가 이 기간만큼은 무조건 근무를 할 거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면 좋고, 또 회사에서 계약직을 일을 가르친다라는 존재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약직이 바로 업무가 투입이 되면은 적응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아서 이 부분을 뒤에 나가면 설명드리겠지만 자격증 같은 부분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많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직이랑 유사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게, 인턴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이 친구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한 직무이기 때문에 조금은 계약직과 정규직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나의 잠재력이 이렇다라는 걸 어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팀워크 같은 경우도 인턴은 대부분 이제 팀 안에서 막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는 또 선배님들 말 잘 듣고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또 계약직과 인턴은 또 근무 기간 정말 잘 지킬 수 있고 좀 성실하다라는 걸 어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요새 정보를 얻는 것도 실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많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그에 맞는 정보를 얻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취업 시장에서는 저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채용 공고를 확인할 때 가장 유명한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가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또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으로 좀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대학교마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케팅이나 경영 직무 같은 경우에는 추첨 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는 전문 직업 상담사분들이 상주를 하셔서 상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정보를 얻는 실력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보를 얻었으면 그 다음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겠죠. 서류 준비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무리 컴퓨터 활용을 잘하고 아무리 조직에 적응을 잘해도 사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증빙되지 않으면 사실 뽑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서류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 활용 능력,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급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지금 1급을 도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2급은 진짜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필기랑 실기가 진짜 일반적인 직장생활 1년 정도 엑셀 했다면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취득할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취득할 수 있고, 또 이게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미래융합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안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계 자격증입니다.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격증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전산회계나 전산세무까지 이미 따고 있으니까 이 회계 자격증은 우리가 회계 세무사가 있지 않은 이상 저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ERP라든지 운용사라든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고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따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으로는 뭐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졸업을 해야 딸 수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지 않아도 필기와 실기를 보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전문 자격증 한두 개 더 있으면 충분히 서류에서 어필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맞춤법 검사,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지켜지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춤법 검사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네이버 맞춤법 검사, 인크루드 맞춤법 검사 열심히 돌려가지고 좀 서류에 오탈자 없도록, 우리가 레포트를 낼 때도 오탈자 검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낼 때도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소제목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나의 자기소개서를 저는 다 읽지 않는다고 약간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을 통해서 나의 자기소개서 요약해주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서류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은 회사보다는 직무 중심의 자기소개서인데, 이거는 사실 앞에 나왔던 정규직이나 계약직, 인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면 이 회사의 비전에 맞춰야겠지만, 특히 계약직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에 맞춰진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이제 그 회사가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재탕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른 결과값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이 활동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내외 활동,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LMK 공모전도 하나의 대내외 활동인데, 이 대내외 활동이 끝나면 한 3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내가 어떤 활동했고 어떤 성과 이뤘는지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과 양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써놔야 나중에 제가 또 원하는 소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틈틈이 기록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본인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계정이 있다면 이것도 좀 나중에 본인이 서류 쓸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앞에서 자기소개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요새는 또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이제 좀 기업에 따라서는 특히 대기업일수록 AI가 등장한 이후로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이 많이 적어졌다고 해요. 왜냐면 AI가 등장한 이후로 다 자기소개서를 잘 쓴대요. 그렇게 하면은 다 잘 쓴다는데 저만 못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는 예시 질문 이런 식으로 줍니다. 수정해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생성한 문장을 또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경험이나 색깔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문맥 수정해줘, 이렇게 AI한테 반말을 하면서 약간 명령을 하는데, 제가 썼던 문맥을 보내고 이거 수정해줘 라고 하면은 AI가 어느 정도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피드백 한 걸 보면은 이렇게 좀 되게 많은 소스들을 던져줘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대로 쓰면은 AI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게 딱 봐도 GPT 돌렸구나 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스를 얻었으니까 그 얻은 소스에 대해서 어떤 걸 좀 더 추가하고 보완할지 고민해보셔가지고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정지해서 봐보세요. 다음은 이제 면접 합격 전략입니다. 서류를 합격했으면 이제 면접이 너무 중요하겠죠. 서류는 1차이기 때문에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 합격 전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가지 키워드로 나왔어요. 자기 분석, 회사 분석, 면접 자세입니다. 자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굳이 면접장에 가서 저의 단점을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저는 강점만 가득한 인간이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고, 제가 뭐 성실하다,
뭐 저는 컴퓨터 활용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늘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 근거를 얻기 위해선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 대내외 활동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죠.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러 갔는데 그 회사가 무슨 직무를 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면 이제 면접을 말아먹고 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지대학교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명지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듯이 이 정도의 회사 분석은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최근 뉴스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적었지만 기업에 따라서 최근 뉴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을 때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강점 관점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자세 너무 기본입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경청하고 그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너무 이제 떨리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청심환을 먹던 어떤 걸 먹던 해가지고 좀 떨리지 않게 해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주관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허리는 꼿꼿하게, 손은 무릎 위로 바른 자세라고 썼지만 이게 면접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은데 저는 이 맨 마지막을 의식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면접 연습도 AI로 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2024년 이게 한시 사업인지 내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AI 역량 면접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무료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성향 파악, 전략 게임, 영상 면접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성향 파악은 이렇게 하고 전략 게임도 있고 영상 면접도 있는데 이게 꼭 검사를 받고 결과를 피드백을 받지 않더라도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업에서 받으려면 회당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무료고 꼭 서울 살지 않더라도 회원가입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전 서울 살지 않지만.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직무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저희가 워크넷에 직업 검사, 적성 검사 하듯이 AI로 또 직업 적성 검사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어떤 저만의 소스와 재료들을 얻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스와 재료가 많아야 GPT한테도 이 소스 잘 배합해줘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또 제 자랑 같으니까 적당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 명지바람이 있습니다. 매 학기 모집을 하진 않고요. 2학기 때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저는 학생 홍보단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 학교 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명지바람 도전해보셔서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도 한번 걸려보고 또 여러 가지 신입생 모집할 때도 여러 가지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인학습자 많이 지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이제 또 그 다음으로는 명지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게 진로탐색 활동입니다. 진로탐색 활동 같은 경우에는 15주 동안 자율적으로 본인이 진로 탐색을 한다면 이게 전공이나 교양 학점으로 페논페 2학점을 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점을 얻기도 너무 편하지만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저만의 꿈을 찾기 위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니까 참고해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많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토론도 해봤고요. 학생회나 현재 북과대로도 제 북과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긴 너무 힘들지만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은 발을 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도 충분히 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교내 활동 아무런 보상 없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보상이 늘 따라오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명지대학교 교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교외 공모전에 비해서 입상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LMK 공모전도 제가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한 번쯤 꼭 해보십시오.
저도 2번 했는데 2번 다 상 받았다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너무 좋고, 그 외에도 이제 명지대학교에 그 교학팀이 미래융합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수학습센터도 있고 교육인증센터도 있고 타 단과대학도 있는데 타 팀에서도 열리는 공모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했던 공모전, 내가 만드는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에도 핵심 역량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 학과 동기랑 같이 해서 상도 받았고요. 또 왓썹 공모전, 지금 아마 명지대학교 공지로 굉장히 많이 알림이 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공모전도 계속 보내는 이유가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상도 받고 경험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교회 활동으로는 뭐 봉사 활동도 있고 서포터즈 활동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다양한 교회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년 동안 다양한 교회 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라고 썼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또 미래융합대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YICAP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멘토링, 미래융합대학 멘토링 말고도 맵 멘토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학습법 전략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비교과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거 한 번씩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도교수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 교수님들 진짜 학생들 많이 배려해주시고 생각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다고 하시면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진로 탐색하시고 입취업할 때도 도움 많이 주시니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및 마무리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백수예요. 다시 취준생의 입장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다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보시고 참고하고 이런 식의 이 취업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인트로에서도 말했지만 같은 경험을 해도 풀어내는 얘기가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4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 쌓으시고 여러 얘기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발표 시간이 길어졌지만 지금까지 발표 영상 시청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윤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